이 사람 설마 당신 이영준? 정미영? 엄마 아시는 사이예요? 이 결혼 안 돼. 절대로 이건 안 돼.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정미영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검은색 정장이 너무 딱딱해 보이나 베이지색 원피스가 더 나을까 싶어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석이가 이렇게 컸구나. 벌써 30살이 된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민석은 성공한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혼녀 수지는 똑똑한 변호사라고 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여성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차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석을 대하는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미영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엄마, 수진이네 가족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래. 아버지는 종합병원 이사장이시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셔. 걱정하지 마. 민석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알기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은 그저 초등학교 영양사일 뿐인데 상대방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집안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늘 미안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미안함,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항상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택시 안에서 미영은 손가락으로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려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만날 사람들 생각뿐이에요. 어떤 인사를 해야 할지, 무슨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내려주세요.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미영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집안이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고 아이들의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거예요.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옷매를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젊어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들었거든요. 이제 들어가자. 마음을 다잡고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미 민석과 수진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들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여기요.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도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상대방 부모님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 곧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 일 때문에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기다렸습니다. 미영은 점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영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먼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키가 크고 품격 있는 모습의 남성이 따라오고 있었죠. 미영은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 남성의 얼굴을 정확히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을까요?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그 사람, 아들의 얼굴에서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영준. 그가 바로 수진의 아버지였던 거죠. 형준도 미영을 발견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불렀지만 형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영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고 있을 뿐이었죠. 민석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나야 했어요. 이럴 수가. 미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그머니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 일어서서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미영은 형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분노, 슬픔, 그리움, 원망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진의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준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미영은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죠.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미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어요. 민석과 수진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석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미영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민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형준도 천천히 다가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과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형준이 조심스럽게 미영의 이름을 불렀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말하지 마요. 미영은 핸드백을 급하게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미영은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미영이 레스토랑을 나간 후 그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쫓아가려 했지만 수진이 팔을 붙잡았어요. 상황을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수진의 어머니 박은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주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미영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여보, 저분을 아세요? 은숙의 재촉에도 형주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잠깐 알던 사이였어. 형준의 대답은 너무나 모호했습니다. 민석이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단순히 아는 사이였다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반응할 리 없었거든요. 이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석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요청에 형주는 더욱 곤란해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가족도 있고 무엇보다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죠. 형준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가 이미 망가져버린 상태였거든요. 그 시간 미영은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30년 만에 형준을 다시 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왜 하필이면? 미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첫사랑이자 민석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니요. 이런 운명이 어디 있을까요? 핸드폰이 계속 울려댔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민석의 전화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설명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이 깊도록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29살의 간호조무사였던 자신과 31살의 레지던트였던 형준의 만남을 말이죠. 병원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떨림, 함께 야근하며 나눈 대화들, 몰래 만나던 그 달콤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형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고 집안의 반대는 상상 이상으로 심했었거든요. 결국 그는 미영을 떠났고 미영은 혼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민석아, 미안해. 미영은 아들을 생각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고민했을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엄마,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해야 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마주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이었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왜 그렇게 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미영의 대답에 민석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생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 없던 어머니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니요. 그럼 언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대로는 수진이랑 결혼할 수도 없잖아요. 민석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다니요. 시간을 좀 줘. 정리할 게 있어. 그날 밤 미영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형준과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옥상에서 몰래 찍었던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영은 오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로부터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고 수진 역시 아버지가 입을 다물고 있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두 사람은 결국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 처음 봤어.
수지는 민석과 함께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한 아버지가 그날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평생 저런 모습 본 적이 없어. 민석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하고 의연한 분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의 추측에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이었거든요. 내가 한번 조사해 볼게. 우리 엄마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민석은 그동안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피해갔고 자신도 굳이 캐묻지 않았었죠. 집에 돌아온 민석은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서류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류였죠. 어머니가 철저히 숨겨왔던 거였어요. 이게 뭐야?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서류에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어요. 그런데 왜 수진의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가 저렇게 반응했을까요? 한편 수진도 집에서 아버지의 과거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있는 오래된 앨범들을 뒤져보던 중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민석의 어머니 정미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민석의 어머니가 과거에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건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단순한 지인이라기에는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다정해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앨범에서 어린 민석의 사진을 발견한 거였죠. 왜 아버지가 민석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수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석과 수진은 다시 만나 각자 발견한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민석의 출생신고서와 수진이 찾은 사진들을 보며 두 사람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민석아, 우리 혹시...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민석도 불안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영준도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 원장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남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미영과의 추억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내린 선택들을 말이죠. 정말 그 아이가 내 아들인 걸까? 형주는 민석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딘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더욱 확실해 보였어요. 미영의 동생 정미연은 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걱정이 된 미연은 언니 집을 찾아갔어요. 언니 나야. 문 열어. 미연이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죠. 어머,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미연은 언니를 보자마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의 언니가 이렇게 초췌해진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영은 동생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동생만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미연은 언니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거운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미영은 컵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야. 이영준이 민석이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었어. 뭐라고? 미연이 깜짝 놀라며 컵을 놓쳤습니다. 차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사방으로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설마 그런 일이. 나도 믿어지지 않아. 상견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미영은 그날의 상황을 동생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연은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민석이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야? 응.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간 숨겨왔는데 이제 와서.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두려웠고 말하지 않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미연은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전 그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당시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켜봤거든요. 언니 기억하지? 그때 이영준이 언니를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미연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했잖아. 의사 집안의 간호조무사는 안 된다고. 그래도 나는 기다렸어. 언젠가는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미영은 당시에 순진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랑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집안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고 나는 혼자 남게 됐어.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언니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나는 다 봤어. 그 사람에게 말할까 말까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 미연도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너무 어려서 견디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결국 말하지 못했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혼자 민석이를 낳아서 키운 거잖아.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연은 언니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아들만큼은 최고로 키우려고 애썼던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운명이 참 잔인해. 언니, 이제는 말해야 해. 민석이도 다 컸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미연의 말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그렇다고 평생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미연은 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똑똑한 아이야.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미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민석은 진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답을 들을 수 없다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오전 민석은 출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니 역시나 아버지라는 공백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출생신고일과 출생병원이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수진이 아버지가 근무했던 곳이잖아. 민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민석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기록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30년 전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무기록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의 출생 기록입니다. 신분증과 출생신고서도 가져왔어요. 결국 당시 담당 의료진 명단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서 이영준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민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이구나. 민석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추측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한편 수진도 집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한 거였어요. 보통은 남의 일기를 읽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기 곳곳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특히 30년 전 날짜의 기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은숙과 약혼한 상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안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영이에게 미안하지만 오늘 미영이와 헤어졌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수지는 일기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민석의 어머니 사이에 정말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다른 삶을 선택했고 되돌릴 수 없다. 민석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야? 수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형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지러웠어요. 그날 저녁 민석과 수지는 다시 만났습니다. 각자 찾은 증거들을 공유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우리. 민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혈연관계는 아니야. 나는 어머니가 다르니까. 수진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민석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 건 맞잖아. 민석의 말에 수진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형제라는 현실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일단 부모님들과 이야기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잖아. 수진의 제안에 민석도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볼게. 너는 어머니께. 알겠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지. 두 사람은 각자의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것 같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날 밤 민석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미영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알아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물어볼게. 내가 수진이랑 피가 섞인 거야? 민석의 직접적인 질문에 미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거였어요. 민석아, 그게. 엄마, 이제 그만해. 나 다 알아냈어. 수진이 아버지가 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도,
엄마가 30년간 혼자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민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속여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동시에 어머니의 고생을 헤아리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결국 드러나 버린 거였죠. 왜 말해주지 않았어? 미안해, 민석아. 정말 미안해. 미영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아들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이영준이 정말 내 아버지야? 민석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 미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같은 시간 수진도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형주는 딸이 모든 걸 알아냈다는 표정을 보고 관념했어요. 아버지, 정말 민석이가 아버지 아들이에요? 수진의 질문에 형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요?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DNA 검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형준도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딸 앞에서 자신의 과거 실수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아버지의 아들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형준도 딸에게 사과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선택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그날 밤 형준은 혼자 차를 타고 미영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마주보게 되었어요. 들어와.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형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러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였던 거야? 형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석이는 당신 아들이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는데. 미영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모든 고통이 그 한마디에 들어 있었어요. 미영아, 나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모든 게 늦었어. 미영은 형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와서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할까? 형준의 질문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미영은 모든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호텔 회의실을 빌려서 진실을 모두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 거였죠. 민석, 수진, 형준,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 은수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30년 전
저는 이영준 선생님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은숙이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형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29살 간호조무사였고 형준 선생님은 31살 레지던트였죠. 병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영은 과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당시의 달콤했던 순간들과 집안의 반대,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된 과정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형준 선생님이 저를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네. 민석이 아버지는 이영준 선생님입니다. 미영의 고백에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어요. 은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주는 아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은수가.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럼 수진이와 민석이는 이복 남매입니다. 미영이 대신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민석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형제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수진 씨는 은숙 선생님의 친딸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결혼에 문제 없어요. 미영의 답변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감정적인 문제는 별개였어요. 형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민석이는 제가 잘 키웠으니까.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만큼은 훌륭하게 길러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해답을 찾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주 후 민석과 수진은 결혼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미영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사랑도 인생도 그렇게 끝나더라. 하지만 넌 다르게 살길 바랐는데. 미영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멀리서 민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성숙함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한층 더 자란 것 같았죠. 엄마, 민석아. 모자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며칠 후 미영은 모든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호텔 회의실을 빌려서 진실을 모두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 거였죠. 민석, 수진, 형준,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 은수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30년 전, 저는 이영준 선생님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은숙이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지만 형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29살 간호조무사였고 형준 선생님은 31살 레지던트였죠. 병원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영은 과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당시의 달콤했던 순간들과 집안의 반대,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된 과정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형준 선생님의 집안에서는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간호조무사는 안 된다고 했죠. 그때는 신분의 벽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현실의 벽 때문에 얼마나 좌절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하셨고 결국 형준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이해했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임신 사실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 때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형준 선생님이 저를 떠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석이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네. 민석이 아버지는 이영준 선생님입니다. 미영의 고백에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어요. 은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주는 아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은숙아.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보다는 남편이 그런 아픔을 혼자 간직하고 살았다는 사실이 더 슬펐어요. 그럼 수진이와 민석이는 이복남매입니다. 미영이 대신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민석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형제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형준 선생님께 말하려고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행복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당시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민석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민석이를 보면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수진 씨는 은숙 선생님의 친딸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결혼에 문제 없어요. 다만
미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겠죠. 형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민석이는 제가 잘 키웠으니까.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만큼은 훌륭하게 길러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석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당시에 억지로 결혼했다면 모두가 불행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민석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혼자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민석아. 너 때문에 힘든 줄 몰랐어. 너는 내 자랑이야. 모자의 대화를 지켜보던 형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한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은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길 바라.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해답을 찾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주 후 민석과 수진은 결혼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수진의 말에 민석도 동의했습니다.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였어요. 미영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사랑도 인생도 그렇게 끝나더라. 하지만 넌 다르게 살길 바랐는데. 미영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멀리서 민석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성숙함이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한층 더 자란 것 같았죠. 엄마, 민석아, 후회하세요? 그때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을. 민석의 질문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리고 너를 혼자 키우면서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었거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일 거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말이야. 모자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민석과 수지는 다시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